오늘은 정말 충격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직접 그런 진단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미국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교수로 계시는 김희신 박사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82세이신 박사님이 수십 년간 암 치료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신 진실들이에요.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암 환자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드물다는 거예요. 놀라우시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 이야기는 오늘 자세히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암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갖고 치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차 한 잔 드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세요. 조기 검진이 모든 것을 바꾼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바로 조기 검진입니다. 김희신 박사님 말씀으로는 조기 검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암덩어리가 작으면 수술하기도 쉽고 약을 줘도 암에 침투해서 치료가 비교적 잘 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암덩어리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약들이 가운데까지 파고 들어가기 힘들어져요. 겉에서만 작용하고 암 가운데에는 암만 있는 게 아니라 염증, 괴사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약에 저항하는 세포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약이나 면역 치료는 암이 작을수록 효과가 있는 거예요. 1기 암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정기 검진으로만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2기, 3기가 되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력이 없어지고 피로해지고요. 왜 그럴까요? 임파선이 혈관과 연결되는데 이런 곳이 차단되니까 순환에 지장이 있고 음식을 먹어도 흡수도 잘 안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간에서 저장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이 그냥 피로하다는 거예요. 피로할 때는 벌써 40세 넘은 사람은 항상 암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일도 많이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으니까 몸이 피로하거나 체중이 빠지면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 때문에 진단을 늦게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설마 내가 암일까? 그냥 피곤한 거겠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소중한 조기 진단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조기 진단을 하면 수술을 권하는데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는 거예요. 촬영 기술이 좋아져서 미리 계산해서 로봇 수술을 해요. 젓가락 같이 집어넣어서 하는 로봇 수술 말이에요. 이런 기계들은 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지금은 미국 의사들이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고 있다고 해요. 김희신 박사님이 직접 보셨는데 미국 외과 의사보다 한국 의사들이 로봇 수술을 할 때 3시간 걸릴 걸 1시간 만에 한다고 하세요. 그만큼 빨리 하니까 부작용이 훨씬 적고 치료 결과도 좋다는 거예요. 나쁜 암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암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김희신 박사님은 암을 크게 나쁜 암과 좋은 암으로 구분해서 설명하세요. 나쁜 암이라는 것은 우선 진단을 늦게 하게 되는 암들이에요. 한국 사람이 많이 걸리는 위장계통, 암들 식도암, 위암, 간암, 췌장암, 담도암, 장암, 직장암, 방광암 이런 암들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암들은 뱃속에서 생기는데 커져서 옆에 있는 장기, 특히 혈관이나 신경을 눌러야 증세가 생겨요. 그리고 커져서 통로를 막아야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증세가 없어서 대부분 진단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미 증세가 있을 때는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겨우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굉장히 적죠. 옛날에는 조직 검사해서 이게 선종이다, 뭐다 이 정도로 끝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안에 유전자 검사를 철저히 해서 과연 이게 근본적으로 나쁜 암인지 좋은 암인지를 유전자 변형으로 판단한다고 해요. 암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아세요? 우리 장기가 25가지인데 각 장기에 약 20가지 암들이 있어서 한 500가지 정도의 암이 있다고 해요. 정말 다양하죠. 나쁜 암은 처음부터 수술하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수술은 큰 자극이거든요. 마치 상처를 손에 입었을 때 자꾸 긁으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더 나빠지죠. 긁으면 알레르기가 생겨서 더 나빠져요. 가만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암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덩어리가 됐을 때 덩어리를 보는 거지. 1cm 크기의 암 안에 암세포가 최소 1천만 개가 있다고 해요. 그 세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물체라서 움직여요.
옆에 있는 임파선을 타고 임파선은 혈관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몸을 빙빙 돈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암세포는 증식할 때는 자기 집에서 증식해요. 유방암은 유방에서, 폐암은 폐에서요. 그게 다 자기 집이에요. 그런데 덩어리를 때려 부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돌아다닐 줄 알게 돼요. 옛날에는 때려 부수니까 금방 뼈, 간, 뇌로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돌아다니는 세포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기 집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제2의 집을 다른 데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유명한 병원들이 주로 약물 치료를 해서 유명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암은 전신병이고 유전병이니까 결국 약물 치료가 근본 치료라는 거죠. 반면에 좋은 암이라는 게 있어요. 호르몬 계통암들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호르몬 계통암은 그렇게 악질암이 아니라고 해요. 대부분 순한 편이고 천천히 자라요. 일기냐 사기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일기 초기인데 뼈에 퍼져서 소위 말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건 옛날 얘기예요. 왜냐하면 암은 눈에 안 보이는 세포가 빙빙 도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서 옛날에 1기, 2기, 3기, 4기를 나눈 거라고 해요.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은 1기나 4기나 똑같아요. 몸에 있는 세포를 눈에 안 보이는 세포까지 죽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말기라고 진단받아서 실망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치료는 똑같다는 거죠. 초기나 말기나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희신 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암 환자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드물어요. 대부분 다 폐염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 암 아니어도 다 그걸로 돌아가요. 발표를 안 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암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면 위장이 싹 망가져요.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위장 점막이거든요. 그 점막에 있는 세포들이 독한 약이 들어가면 다 망가져요. 점막 세포가 망가지면 흡수를 제대로 못해요. 또 자주 열도 나고 하니까 항생제를 많이 써요. 여기서 한국에 큰 문제가 드러나요. 항생제를 남용한다는 거예요. 약 주고 병 만드는 거라고 박사님이 표현하세요. 감기는 바이러스예요. 대부분이요. 이건 항생제 써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감기 들어서 병원이나 의사한테 가면 대부분 항생제를 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 항생제가 나쁜 균도 죽이지만 더 중요한 건 장에 있는 균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장에는 100조에서 200조 개의 균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세포는 10조 개도 안 되는데 그거의 10배, 20배에 해당하는 균이 장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 균들 중에 반절은 좋은 균인 유산균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나쁜 균들인데 이것들이 서로 견제하고 있어요.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생제를 쓰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위에서 산이 많이 생겨서 내려가서 좋은 균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나쁜 균과의 밸런스가 깨지니까 나쁜 균이 장에만 있어야 하는데 빠져나와요. 그래서 폐로 간다고 해요. 폐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빠져나올 때 변형을 해요. 왜냐하면 환경이 달라지거든요. 장에서 살 때와 폐에서 살 때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른다고 해요. 나올 때 계속 변형을 하면서 나오고 폐에 있어서도 계속 변형해요. 지금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 암 아니라도 다 그걸로 돌아가신다고 해요. 발표를 안 해서 그래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박사님은 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장이 나쁘면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부정적이면 장이 작동을 안 해요. 장과 뇌는 아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으로요. 뇌에서 가장 필요한 물질이 세로토닌인데 이게 세포와 세포를 연결시키는데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항암 치료를 하면 뇌세포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대부분 성격이 변해요. 어린애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 건강한 사람도 80세가 되면 어린애처럼 돼요. 뇌가 그래서 80세가 되면 기억력이 한 30% 떨어져요. 기억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청각도 떨어지고 몸에서 나오는 모든 호르몬도 줄어들고 근육도 전부 다 약해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자라서 20대가 되어야 전두엽이 발달돼요. 그 전두엽이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사람과 다른 동물과 다른 거니 전두엽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60대부터 퇴화될 때는 전두엽부터 퇴화돼요. 감정적이고 화를 잘 내고
고집스러워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어린애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만 하고요. 이게 뇌세포가 망가지는 거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부부나 자녀들이 아주 힘들어해요. 어린애처럼 되니까요. 뇌와 근육은 쓰면 쓸수록 건강해져요. 다른 조직은 쓰면 쓸수록 나빠지죠. 폐, 심장, 위 같은 건 쓰면 쓸수록 나빠져요. 늙었다고 움직이지도 않고 드러누워 있으면 그 사람 빨리 죽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운동을 하고 더 머리를 써야 하고 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기서 정말 뼈아픈 지적이 나와요. 암 환자들이 치료 1차를 다 받고 나서도 걱정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암 걸리면 다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하고 난 뒤에도 유지를 못 해요. 기력이 없어져요. 병은 옛날부터 자랑하라고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주위에 광고를 엄청나게 해요. 나 좀 도와달라. 특히 친구들한테요. 한국 사람은 정반대예요. 일체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요. 말하지 말라고 해요. 무엇보다도 가족들한테 암 치료를 해서 완치는 할 수 없지만 이걸 이겨내면 충분히 보통 생활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의 결심,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줘야 해요. 암 치료는 약이나 수술, 방사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은 육체는 다룰지 몰라도 그 개인의 마음,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제일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고 영혼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조기 검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피로감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둘째, 한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굳이 다른 나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셋째, 일기든 사기든 치료 방법은 같다는 것. 병기에 너무 매달려서 절망하지 마세요. 넷째, 암 자체보다 폐염이 더 위험하다는 것. 항생제 남용을 피하고 장 건강을 지키세요. 다섯째, 뇌와 근육은 쓸수록 건강해진다는 것. 계속 활동하고 배우고 운동하세요. 여섯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받으세요. 그것이 치료에 도움이 돼요. 일곱째, 가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마음과 영혼을 돌봐주는 건 가족만이 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암 진단을 받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치료 방법도 많고 우리나라 의료진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자고,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그런 작은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이길 수 없는 병은 아니에요. 올바른 정보와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주변에 사랑과 지지가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